잠깐만요. 이거를 공유를 할 때 소리를 공유를 안 해서 다시 공유할게요. 예. 음 됐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기는 방법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개념, 바로 룰 메이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이기려고 경쟁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 더 빠른 서비스, 이걸 내놓으려고 정말 애를 쓰죠.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익숙한 게임의 법칙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경쟁의 규칙들 있잖아요.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게. 이 룰은 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게임, 즉 플레이어의 게임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게임은요, 끝이 없는, 이기기 정말 힘든 게임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걸 플레이어의 쳇바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면 딱 와닿죠? 더 좋은 제품, 더 빠른 서비스, 더 싼 가격, 끊임없이 경쟁자를 따라잡고 또 앞서 나가야 해요. 이거 정말 지치는 싸움이거든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바로 이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는 셈이죠.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의 플레이어는 가격이나 품질, 속도로 싸우죠. 그러니까 항상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룰메이커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경쟁의 규칙, 표준, 플랫폼 자체를 설계합니다. 말 그대로 판을 짜는 사람이죠. 앱 개발자랑 앱스토어 운영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그 유명한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쟁은 패자들의 게임이라고. 진짜 이기는 길은 독점을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룰 메이커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독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쳇바퀴만 돌릴 순 없잖아요. 대신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왜 플레이어가 아니라 룰 메이커가 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영구적인 전략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나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도요, 경쟁사는 몇 달 안에 비슷한 걸 더 싸게 내놓을 수 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순식간에 퍼져서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죠.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이나 구조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한번 만들어져서 모두가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이것이 바로 룰메이커가 가진 힘의 본질, 즉 고착화의 힘입니다. 이 코티 키보드 예시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사실 지금 코티보다 훨씬 효율적인 키보드 배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100년 넘게 이걸 쓰고 있어요. 왜냐고요? 가장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쓰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서 바꾸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규칙이 한번 고착되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룰메이커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이른바 룰메이커의 5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판을 짜야 할지 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무기,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장을 까는 거예요. 애플 앱스토어를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직접 모든 앱을 만들면서 경쟁하나요? 아니죠. 대신 수백만 개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수수료 규칙을 정하잖아요. 두 번째 무기는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기준을 선점해버리는 거죠. USB가 딱 좋은 예입니다. 한번 표준이 되니까 모든 전자기기가 USB를 따르게 됐잖아요. 경쟁자들이 아무리 더 좋은 기술을 가져와도 이미 굳어진 표준을 뒤집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카카오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고 싶어서라기보다 내 친구들이 다 쓰니까 나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후발주자는 이 장벽을 뚫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번째는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방식인데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이 뭐죠? 수수료, 노출 순위, 배송 같은 가장 중요한 규칙은 내가 정한다는 거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참여자들은 이 생태계 안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데이터, 그리고 그걸 다루는 규칙이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힘은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규칙, 즉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뭘 봤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다음에 뭘 볼지 결정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권력인 거죠. 자,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무기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룰메이커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 바로 구조적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의성 하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 더 예쁜 디자인 같은 거예요. 하지만 룰메이커의 창의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엇을 만들까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저들을 경쟁하게 만들까라고 묻죠. 경쟁의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조적 창의성입니다. 그럼 이 구조적 창의성이라는 건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관점 전환. 왜 꼭 이렇게 경쟁해야 돼? 라고 당연한 것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둘째, 관계 재설계.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셋째, 보상 설계. 사람들이 내가 만든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여 유도. 카카오톡처럼 이거 안 쓰면 나만 손해인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플레이어에서 룰 메이커로 가는 첫걸음을 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만들까만 고민하셨나요?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할 수 있을까? 당근마켓은 중고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았죠. 그저 동네 사람들을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 당연한 규칙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왜 꼭 이 가격에 이런 유통망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만 경쟁해야 할까요? 그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 말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필수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게임을 잘하는 플레이어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설계하는 룰 메이커가 되십시오. 기술과 아이디어는 복제될 수 있지만 당신이 만든 규칙과 구조는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예. 제가 이제 한 아프리카 재단 요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좀 인사이트를 얻었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이 룰메이커라는 거는 첫 번째, 양면시장이다. 양면시장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투사이드 마켓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양쪽을 연결해주는, 이해가 됐어요? 한쪽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거. 아까 윤기창 우리 대표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한쪽은 수요자가 뭐냐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부터 해가 이런 쪽이고, 한쪽은 뭐죠?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전문가로 해가지고 저같이 또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들을 저 플랫폼에 들어가면, 근데 또 한 가지는 저기서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일반 그 수요자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보가 저기 다 매칭이 돼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아까 윤기창 그 대표 그 플랫폼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쪽은 정보 공급자와 한쪽은 컨설턴트와 그 다음에 수혜자, 수진자,
그렇게 사이드 양면 시장, 투 사이드 마켓이고 또 한 가지는 컨설턴트와 또 수진자와 또 이렇게도 하니까 이게 이중 구조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쪽에 사람들이 풍부하니까 매칭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일 선보는 시장에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매칭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양면 시장 또는 투사이드 마켓이랑. 그래서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논문을 검색해 보면 양면 시장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투사이드 마켓으로 하면은 논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플랫폼으로 검색을 하면 별로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 그게 다른 말로 투사이드 마켓 또는 양면 시장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만약에 논문을 적거나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 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논문이 없다고 저한테 교수님 논문을 찾았는데 플랫폼 관련된 논문이 없어요 하고 이 많은 그런 게 많은데 왜 이게 연구가 안 돼 있냐고 막 저한테 그래.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가면 플랫폼 비즈니스라 하면 없는데 투사이드 마켓 또는 양면 시장이라 키워드라면 엄청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업되어 온 이유는 어디 가서 플랫폼을 양면 시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거든요. 학문적인 그 명칭은 양면 시장이다. 그럼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이? 어디서 이 플랫폼이 나왔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한마디로 all-in-one 비즈니스인데 플랫폼이란 용어는 기차역을 말하는 거죠. 플랫폼. 플랫폼에서 그녀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헤어졌네. 지금도 생각나네. 신촌역 플랫폼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르난 추억 뭐 이러면서 얼굴만 생각나요. 이름은 몰라요.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순수한 뭐 노스텔지어 뭐 이런 느낌.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때는 그랬다. 예. 그래 그 신촌역 거기서 이제 문산 가는 기차를 타요. 그래가 문산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MT 가가지고 1박 2일로 거기서 갔더니 숙소는 남녀가 그냥 이 넓은데 냉방에 그냥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 가보면 워크숍 뭐 MT죠. MT로 가봤는데 나는 그래도 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진짜 그 당시에는 대책이 없어. 그 집행부가 그냥 냉바닥에. 그것도 3월 달에 입학인데 2월 달에 그 신촌역으로 나오라 해가 거기서 문산 가는 기차 타고 그 신촌역에서 모여가지고 그 협계 열차 비슷하게 그거 타면은 이제 문산까지 가 거기서 내려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데 방 하나 큰 거 해가지고 거기 다 넣고 그냥 서로 거기서 이제 1박 2일 그땐 뭐냐면 지금은 낭만적인데 그때는 정부 그 노동가 뭐 3천만 뭐 잠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뭣도 모르고 그냥 데모 그때 그랬죠. 입학하자마자 대학 낭만이 없고요. 그냥 데모 있죠. 데모. 처음부터 데모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선배들은 저 뒤에 있고 뭐 우리는 앞에서 막 이러다가 다 잡혀가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플랫폼은 기차역이다. 그래서 기차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차의 모든 것이다. 거기서 손님도 태우고 음식도 싣고 기름도 채우고 그게 플랫폼인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양면 시장에서 양쪽을 수요를 충족하는 모든 인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두 번째, 문화가 돼버렸다. 그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은 생활이 불편하게 만드는 문화다. 문화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 문화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문화는 습관이다. 어떤 습관, 생각의 습관을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학적인 거죠. 그럼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10년 동안 생각의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거를 문화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가 트렌드. 그 지금 메가 트렌드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문화. 2012년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문화가 된 거예요. 10년 지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죠. 이 스마트폰은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인데 이거를 처음 만들어서 제낀 게 애플이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했냐면 처음에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내 손 안에 PC 개념으로 태블릿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패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패즈. 그래서 뭐냐면 PDA라고 들어보셨어요? 2000한 제가 그때 보험 영업할 때 PDA가 있었거든요. 메모리 256메가 메모리. 256메가바이트의 메모리가 들어간 PDA였어요. 그게 2010년에 보험 영업할 때 거기다가 그 프루덴셜이라는 회사에서 생명보험사에서 거기다가 고객 설계 프로그램 하나 딱 넣고 사진 한 20장 찍으면 풀로 다 차버려요. 그런 PDA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소니 노트북 같은 거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주면 아니면 PD 거기다가 설치하면 그거 가지고 고객 앞에서 이제 아까 그 윤기창 대표 같이 뭐 탁탁 찍으면 거기에 이제 보험 설계 당신의 라이프 플래너가 애가 몇 명이면 60세까지는 이 보험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당신이 60세 이제 죽으면은 그때는 당신이 모은 재산이 그걸 하니까 보험 설계가 일시납으로 뭐 해가 이렇게 아니면 뭐 정기납으로 60세까지 이렇게 쫙 되다가 꼬부라지면 당신이 이제 60세 이후에 죽어도 괜찮다. 뭐 이런 느낌. 죽어도 그때는 뭐 애 다 키웠고. 근데 60세까지 당신이 죽으면 그때는 그 가족들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을 위해서 당신을 이 종신보험이 대신한다. 지금도 막 그 레퍼토리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 PDA를 해가지고 그때 그 PDA가 스마트폰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됐냐면 2000년도에는 환경이 통신 속도가 못 따라갔고 그리고 또 이 인프라가 256메가밖에 안 되니까 뭐 소프트웨어 하나 제대로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DA 하나에 그냥 앱 하나 딱 깔았다 보면 돼. 그런데 이게 2010년에는 불과 10년 사이에 인프라가 통신 속도가 TDA 들어보셨죠? 그때 그 16, 아니 뭐지 통신 속도가 5G, 4G 전에 그 3G 뭐 TDMA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메모리가 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인프라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뭐죠? 영상을 볼 정도의 프레임 속도는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손 안에 PC 개념으로 스마트폰이 그때 이게 이제 피처폰이라고 해가 예전에는 통신만 되는 이건희 폰, 폴드폰 딱 해요 이렇게.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인터넷 그 와이파이 딱 잘못 누르면은 통신 폭탄, 데이터 통신 폭탄 나오니까 그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거야. 문자 보내다 갑자기 인터넷 연결되면 우리 화들짝 끄고 뭐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잘못해가지고 인터넷 그 문자 송신한다고 하다가 인터넷 연결하면 문자 폭탄이 나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눌러가지고 뭐 뉴스 보면 막 돈 100만 원 나왔다고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와이파이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10년에 통신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냐 예전에는 노트북을 키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거기서
사진 편집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이 이제 그 성능이 내 손 안에 정도는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앱만 깔면은 이게 사진 편집기도 되고 사진기도 되고 뭐 MP3 플레이어도 되고 예전엔 MP3 플레이어 따로 있었고 워크맨 따로 있었고 뭐 사진기 따로 있었고 그때 제 기억에 제가 2000한 7, 8년 그때 그 우리가 그 카메라 그 필름 카메라에서 그 이제 전자 디지털 카메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이렇게 그냥 카메라 같이 생겼어요. 일반 카메라 같이 생겼는데 배터리를 6개인가 넣고 30번만 딱 찍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45만 원에 그걸 제가 샀어요. 그 일반 그 알카 건전지 있죠. 그 6개 넣고 30방만 찍으면은 효율이 안 좋고 다 나가요. 근데 그 좋다고, 어, 그래도 그때는 필름을 안 사서 좋았는데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애플 아이폰이 딱 나왔는데 어때요? 그때는 그냥 애플 아이폰을 딱 사가지고 그때 KT에서 SK텔레콤은 방해를 했는데 KT에서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한국에 이게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애플 아이폰을 처음 받아본 사람이 충격이었어요. 뭐, 첫 번째, 뭐 때문에 충격이었습니까? 매뉴얼이 없어. 그래서 스마트폰만 따와. 지금 우리 이 스마트폰 산 매뉴얼, 뭐, 책 같은 거 있습니까? 이제는 없죠. 그때는, 어, 사면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에는 버튼만 눌러야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뭐지,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얼리 어댑터는 아니어가지고 2012년도에 이제 삼성 갤럭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샀어요. 2012년도에. 사가지고 한 일주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하고 비슷한 공감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쩌다 되고 어쩌다 안 되고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한데 그때는 전화가 오면 버튼이 없으니까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그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 머리가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인이 박혀가지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스마트폰을 제가 굉장히 잘 이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로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2011년도 창업대학원 다닐 때부터 2012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을 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6시간을 운전을 해가 다녔습니다. 왜 운전을 다녔냐면 그때 로봇 회사 용역을 하면서 학교 다녀야 됐죠. 그리고 2013년부터 인덕대학교에 그 박사 그러니까 2년 차에 인덕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덕대학교에 수업을 하루 가가지고 11시간을 했어요.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 한 9시 가가지고요. 저녁 11시까지 밥도 안 먹고 강의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강의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덕대학교에 그 강의를 하루는 하고 또 하루는 또 뭐 또 다른 회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외곽 순환로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인천대학교에 그 창업 선도대학 그 인천대학교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멘토를 제가 했는데 1년에 제가 280시간을 멘토링을 했어요. 280시간 감이 안 오시죠?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멘토링을 하는데
거기 인천대학교 미추홀이라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창업 지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거기 딱 있는데 인천대학교가 전국에서 어, 한양대학교만큼 거기도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인천대가 인하대보다 앞서는 계기가 됐어요. 그 인하대학교는 그런 창업 지원단 이런 시설 지원 사업을 많이 수주를 못 해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인하대에서 인천대 후기 미추홀 거기 와가지고 지원을 해가 거기서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인천대가 인하대를 앞섰어. 그 인천대 다니셨다고 했죠. 그 인천대가 그때부터 앞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창업센터에 그, 그 뭐죠? 교수님이 우리 창업대학원의 여러분들 선배예요. 제가 거기 2013년도에 거기 처음으로 거기 인천대학교가 창업중심대학 같이 지금 그걸로 되면서 제가 7기인데 그분이 8기인가 9기 여기 아마 여기가 기수가 비슷할 텐데 그게 9기였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병조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은퇴 안 하고 좀 인천대 지금 하고 계신데 그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어, 졸업을 하자마자 거기에 그 교수님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인천대학교에 그리고 경영지도사를 그분이 먼저 땄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한 3수를 했었어요. 그분의 족부를 제가 받아가 공부해가지고 사수만에 제가 경영지도사를 2015년에 땄어요. 이분 한 2014년이나 3년에 따가지고 인천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님이 된 거예요. 산업 교수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수님이 거기 삼성 출신하고 해가지고 한 세 분이 처음 했는데 이분만 끝까지 해가 지금 아마 인천대학교 아마 전임 교수로 그렇게 돼가지고 최병주 그분이 저를 인정해 줘가지고 거기 대학의 첫 오프닝 전체 모아놓고 한 오프닝 그 강의 있죠. 그걸 제가 했어요. 영광스럽게 기업가 정신 강의를. 그 인연으로 제가 매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때 창업대학원 여기 학생들 있죠. 한 3분의 1이 거기 전부 멘토로 다 참여했어요. 한 10명이. 거기 가면은 우리 창업대학원생들 판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멘토로 막 앉아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윤기창 여기도 있고 하여튼 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거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멘토단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인천대학교의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창업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뭐 그래 지원받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이 그러니까 그 인력풀이 처음에는 멘토 인력풀이 100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멘티들이 한 50명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처음에 1차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하니까 뭐 무작위를 했겠죠. 그중에 나도 한 두 사람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 2차 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를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소문이 내가 잘 나가지고 2차 때 내가 몰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뭐 박사들 다 표현했는데 한 20명이 나를 신청해가지고 3차 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40명이. 이 말이 안 되죠. 내한테 몰표가 온 거야. 4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부터인가 해가지고 10시간을 멘토링 했는데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그냥 하루에 50만 원씩. 그거를 일주일에 한 5번을 갔으니까 그거를 30일 내내 갔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멘토링 하다가 내가 졸았어요. 예. 이런 사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배들 알잖아요. 그런 기회가 많.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꽂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력 풀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분 없나?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멘티들하고 매칭을 해주거나 강의 시장 이분들이 컨설팅만 하겠어요? 강의 요청도 오고 그러면 연결해줘. 사실 윤기창 대표가 저하고도 이제 많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좀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좀 그때 하여튼 어 제가 선배니까 어떻게 이거 하냐 뭐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고 좀 많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보니까 완전히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에 계속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음. 원래 또 잘하셨고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그 스마트폰을 제가 하면서 어땠냐 이걸로 저는 외곽 순환로 타가지고 처음에 아침에 인천대 가고 또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대 갔어요. 그리고 외곽 타고 저기로 해가지고 또 인덕대 또 중간에 과천대 또 그 광교에 제 집이 광교에 그 축전이 있고 광교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광교에 갔다가 또 서초동에 가서 수업 듣고 그러니까 외곽을 하루에 한 바퀴를 뺑 도는 그런 게 일주일에 한 3, 4일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km, 200km 우습게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을 이 운전할 때도 있는데 언제 공부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켜놓고 공부하다가 이 강사가 뭐 있잖아요. 그걸 여기 요 버튼 두 개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스크린 되거든요. 이걸로 눌러 제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습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복습을 했어. 그 경영 지도사도 붙고, 가치평가사도 붙고,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도 붙고, 다 그래. 그래서 이 애플은 거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엄청 잘 쓰고, 지금도 잘 쓰지만,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내 손 안에 PC, 그 개념이 플랫폼이고, 그래서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PC 앞에 앉아야만 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앞으로는, 룰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양면 시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어, 이 룰 메이커라는 거는, 어, 한마디로 네트워킹 효과입니다. 어떤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들이 거기 놀면 나도 가서 놀아야 돼. 그 네트워킹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강남 대치동에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다들 학원가 놀고 있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은 외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학원에 가야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공감합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학원에 그 시간대에 가 있으니까 유치원 어린이도 친구가 낮에는 없어요. 그럼 그 유치원 가야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효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거기에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네트워킹 효과가 확실한데요. 카카오톡도 있지만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효과로 거기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다. 편하게. 쿠팡이죠. 쿠팡을 가면 골라서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 보면 물 하나 딱 치면 뭐 몇만 개씩 사 있잖아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요. 왜냐? 몇만 명이 샀는데.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 쇼핑몰 가면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네트워킹 효과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그리고 파는 사람도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거기 그냥 쿠팡에 마진율이 좀 안 좋아도 거기 가는 거고 우리도
물건이 비교가 되고 거기 정보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지. 그런 거죠. 그게 네트워크 효과다. 그래서, 네이버는 한 100억 정도면 만들 수 있대요. 네이버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도 사람 유입이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여기 보면 앱이, 여기 지금 제 스마트폰 다 봐도 이게 한 50개가 안 넘을걸요? 여기 50개가 안 넘는데, 이 안에 들어오려고 그 앱을 그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래가 뭐 우리 비즈니스 하겠다고 앱도 뭐 개발하기 지원 달라는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놔도 그걸 못 끌어오는데. 그런데 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데 성공한 가장 어, 대표적인 게 부동산 속에서 있던 어디가 있어요? 직방. 직방이 거기 출신이 어디냐면 창업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대표가 처음에 이 직방으로 처음에 성공한 게 아니고 몇 개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한마디로 절박한 거지. 그래가지고 강남에 건물주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가입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거 되겠어? 건물주는 만나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억척스럽게 그렇게 막 길바닥에서 가가지고 좀 해가 이렇게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거의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상화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알리바바, 야후, 야후가 아니고 뭐죠? 그 마윈 있는데 거기 어? 마윈이 알리바바 맞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도 그 마윈이 처음에 한 몇 년은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물건들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트래픽을 막 올렸대요. 제가 그걸 왜 알까요? 거기 거기 뭐죠? 마윈이 있는 데를 직접 갔었어요. 그때 삼육대학교 있을 때 학생들 어, 데리고 그 중국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절강성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마윈이 나온 학교가 삼류대학이었어요. 그 삼류 교육대학이었는데 마윈 때문에 인류대학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마윈이 도네이션을 해가 학교 안에 비즈니스 학과를 만들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뭘 하냐면 POC로 해가지고 그 1학년 때부터 학생들한테 창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막 가봤더니 한쪽에는 그 물건 보내기 위한 택배들이 막 수북해. 학교 내에. 그리고 한쪽에는 학생들이 운동장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죠.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거 테이블. 그게 막 쫙 있고 학생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뭐 그 미스터 뭐 그런 거 막 그 자기네들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터넷에 전부 그 홈쇼핑 만들어가지고 그 시골에 있죠. 부모가 재배한 그 야채 이런 거 막 팔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 근데 거기 들어오려고 막 진짜 엄청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윈이 처음에 그렇게 잘 돼서 아니 거기가 정말 무모할 정도로 네트워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이거 진짜 미친 짓 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제 이 티핑 포인트가 되니까 쿠팡 같이 거기 이제 어, 물건을 공급한 사람도 수요자도 전부 다 거기서 사게 된 게 지금의 알리바바. 그 알리바바를 저도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할리 데이비슨을 샀는데 그 부품들이 쿠팡에는 없어요. 쿠팡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올리는데 잘 팔리는 것만 올렸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알리바바에서 사가 자기네들이 그걸 그 위에다 이제 그림만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제가 주문을 하면 이 사람도 한 대신 이제 재고 없는 상태에서 그걸 또 알리바바에 사가지고 그거를 바로 그 배대지라고 하는데 중국의 그 배송 대행업자를 통해서 내한테 바로 오게끔
그렇게 통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수수료 조금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 교육을 시키고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영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영신?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안영신.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막 대단한 사람 많아요. 여기 학교에 안 와서 그렇지.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 배대지를 통해서 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아주 스페셜한 거는 전 세계 알리바바만 가야지 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할리 데이비슨의 그 부품 하나를 사는데 알리바바 외에는 없어. 그래, 이게 알리바바에서 사면은 중국에서 올까 하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분명히 중국에서 하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아니요. 출발, 그 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국에 도착했구나.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또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또 출발했습니다. 또 도착했습니다. 한 세 번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요. 다 부품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또 어디 외주 뭐 이렇게 되는지 하여튼 세 군데를 돌아가요. 어, 이거 어떤 걸까요? 여기 전문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3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 오는데 그러니까 알리바바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결국은 룰메이커에서 이 룰메이커는 뭐냐 하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양면 시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이는 걸 어떻게 모이는가가 사업 계획서의 핵심이다. 제가 최근에 이런 심사를 가보면 전부 앱 만들겠다는 거 있죠. 다 만들어요.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마케팅. 마케팅의 핵심은 뭐죠? 네트워킹 효과를 어떻게 낼 건가? 그리고 그 네트워킹 효과의 결과물이 이 한 50개에서 100개의 이 앱에, 필수 앱에 포함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단지 그 기능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앱을 여기 설치해가 사용을 할 건가? 절대 사용 안 한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거나 모르거나 간과를 해버리니까 앱은 열심히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도 제가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되는 걸 못 봤습니다. 기능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다. 마케팅. 그래서 룰메이커는 결국은 이런 마케팅을 위해서 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뭐 창업하겠다고 하면 이쪽을 많이 생각해요. 어. 그래서 앱 개발 뭐 하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고객들의 문화가 될 수 있는 10년 동안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리멤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 거죠. 다 누구나 올렸으니까 리멤버를 쓰면 편한 거지. 다 연결돼요. 그런 거죠. 요즘 리멤버가 아주 게을러져가지고 사진이 잘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이 명함 한 수십 장 놓고 찍으면은 지가 이거 주소록 다 올리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리눅스 이런 거가 있는데 리눅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거 아는데도 우리는 윈도우 OS를 쓰죠. 리눅스 안 쓰고. 그거 왜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는 윈도우 OS를 쓰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다. 그 윈도우 OS가 깔끔한 OS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소프트 개발자로서의 그거보다는 경영자로서 M&A 천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시카고에 아버지가 유명한 김앤장과 같은 로펌의 사장이었어요. 엄마는
교사였어. 그 부모님의 치맛바람, 엄마의 치맛바람과 그때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주고 3,000달러인가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걸 아들한테 장난감으로 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김앤장 같은 그 시카고의 5대 그 법률 회사 중에 하나의 거기 아버지가 뒤에서 법률 자문해주고 그래서 모든 좋은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전부 다 M&A를 해가지고 다 합친 게 윈도우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덕지덕지. 그런데 거기 잘 팔렸어요. 왜 팔렸어요? 마케팅이. 지금은 윈도우 OS가 전 세계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좋은 거는 맥이 OS가 더 낫죠? 깔끔하죠. 깔끔하고, 좋은데, 우리가 좀 불편한 거는 그런 어떤 범용성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자한테는 맥이 굉장히 좋은 OS인 걸로. 대부분이 맥 많이 쓰죠. 응, 응. 그래, 왜, 왜? 어. 응, 아, 응, 응. 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음, 음, 음. 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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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지금 그걸 구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일을 시키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끼리 토론해가지고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완성,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데 그까지는 구현을 안 했고 저는 그냥 컴퓨터 한 대에다가 여기다가 성격을 부여가 서버 에이전트하고 팀 에이전트 다 구현해가 오케스트레이션 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일 시키느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일 던져주면 한 몇 시간 후에 보면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저끼리 토론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지금 집에 안 쓰는 컴퓨터 하나 그, 밀어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지금 오픈클로 깔아가지고 그걸 지금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지금 망가져가지고 다시 리셋해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음, 일의 속도가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데이터 내가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걔한테 다 집어넣고요. 정리 좀 지가 그 맥락을 다 잡아주니까 옛날 그거 하려면 뭐 몇 달, 그냥 지금은 그냥 데이터 산재해 있는 거 그거 그냥 집어넣는 시간만 필요하니까 너무 희한한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화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어, 딥마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딥마인드? 영국의 어, 그, 이제 그 그죠? 그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 그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에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인수를 이제 어, 구글이 했어요. 구글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지금 전부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오픈 AI 만들고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그런 히스토리를 정리한 게 있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딥마인드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거기, 그리고, 22년, 5월 달에 그 깃허브를, 이거를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근데 깃허브가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같이 거기에 소프트웨어들이 다 올라가 있는 하나의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거의 다 올려놨는데 그 드라이브를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딥마인드 그 출신의 그 LLM 거기다 학습을 시켜요. 그게 5개월 만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6개월, 5개월 후에 6월 달에 그 깃허브를 인수를 하고 2022년 11월 달에 나온 게 챗GPT 3.5입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쓰는 그 챗GPT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게 그 오픈 AI가 그걸 출시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5개월 전에 깃허브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1월 이후에 거기서 또 이제 한 3년 후에 지금 2025년 11월 클로드가 나왔죠. 그래서 그 클로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됐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그 룰 메이커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픈 AI가 그 룰 메이커가 됐는데 3년 만에 클로드가 지금 룰 메이커가 된 거죠. 왜? 클로드를 안 쓰면 이제는 뒤처지니까. 어떤 의미냐면 3년 전에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 달면은 스마트하게 운전을 하는데 어차피 얘가 AI가 어드바이스는 하지만 운전은 내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도 컷이라는 게 또 거기서 파생돼가 나왔어요. 그건 이 컷이라는 게 그 코딩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는데 그 코딩을 적용하는 거는 딜렉토리는 내가 만들고 거기 집어넣고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게 2025년 11월 달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말로 하니까 얘가 딜렉토리를 붙였다 뗐다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지가 다 해. 한마디로 코딩계의 테슬라인 거예요. 그게 클로드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불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기가 직접 코딩을 안 해요. 왜? 실수하니까. 말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말로 하면 지가 알아서 파일을 이렇게 붙였다 어디 하면은 이 파일을 여기서 여기로 붙이잖아요. 그 붙였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파일이 다른 데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니까 아주 개발자는 뿅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버그, 에러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클로드다. 그래서 클로드가 소프트웨어 업계에 어떻게 보면 룰 메이커가 지금 됐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 시도하는 것도 다 아마 클로드로 할 거예요. 그죠? 클로드나 그걸로 하고, 맞습니까? 뭐로 하고 있어요? 오픈 클로. 오픈 클로는 지금 그 AI, 그 오픈 AI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가지고, 만든 게 오픈 클로인데, 제가 그걸 테스트 해보니까, 클로드보다는 인터페이스에서 좀 딸려요. 어떤 의미냐면, 클로드는 이게 보면은 그 CLI라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이렇게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픈 클로는 거기에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터미널에 연결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텔레그램이나 그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그 CLI 환경 같이 만들어서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또 오픈 컬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윈도우에 좀 적응이 안 돼 있어. 보면은 그 맥이나 이런 데 돼 있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는 에러가 나가지고 내가 하라는 데 다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잡혀요. 맥미니를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 컴퓨터로는 안 들어가. 아,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맥미니 사야 되구나. 아, 맥미니가 한 90만 원 주고 사야 되겠다. 어디서 샀는데요? 응? 얼마예요? 그러면, 그럼 90만 원이 80만 원? 그게 그건데? 90이나 80이나. 한 뭐 2, 30 뭐 이런 거 없나? 아, 얼마에 살 수 있다고? 아, 난 재미삼아 사가지고 그냥 장난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길 잘했네. 내가 그래가지고 윈도우 환경에서 싹 깔아가지고 했더니 안 맞아요. 이유도 없이 안 돌아가. 그냥 오픈 클로만 딱 해가지고 터미널 해가지고 하면 걔가 그냥 답을 잘 해요. 안녕 하면 뭐 그 애정 표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다렸어요. 오래간만에 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뭐 그러는데 얘가 이제 외부에 인터넷 검색해가 뭔가 이제 진화를 시키려고 거기다 붙이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얘가 그냥 텔레그램하고 연결도 끊어져 버리고 안 돼. 아, 그게 맥미니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 클로드만큼 그렇게 좀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 보면은 룰메이크의 그 네트워크 효과는 여러분 충분히 고려했을 거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결국은 다들 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내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쓰게 만들어서 이 앱에 이 상단에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앱이 되느냐? 아무리 그 100억 정도면 다 만드는 거지만 완성도는 높은데 거기 친구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굳이 내가 그 지금 내 여기 보면 이제 꽉 차가지고 어느 놈을 뒤로 보낼까 막 그 고민하고 있거든. 어.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유튜브하고 티맵하고 사진하고 네이버하고 전화기하고 여기 보면 뭐 캘린더 주소록 이런 게 꽉 찼잖아요. 근데 새로 만든 게 이게 지금 구글 주소록을 이기고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 캘린더를 대신해서 캘린더를 뒤로 밀어내고 이게 올라올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앱을 네트워크 효과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얘가 플랫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자기를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정도의 그게 되느냐? 단순한 기능 하나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다음에 어, 한마디로 그 데이터가 또 그 유통된 길목을 지켜야 돼. 데이터의 길목을 지켜라. 그다음에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는 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 조건이에요, 사실은. 룰메이커가 제가 이 심사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 잘 만들어도 이걸 간과하고 사업계획서를 뭐 앱도 잘 만들고 모든 거 다 돼 있어. 근데 떨어져. 왜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될 자신 있으면 이거 마케팅 분야거든. 마케팅은 고객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스키마, 이미지, 그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됩니까? 두 번 해도 안 돼요? 계속 노출되는데 그게 몇 년?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3년은 노출이 돼야지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분야 딱 생각하면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나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거는 3년의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돈이 엄청 드는 거죠. 이거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그 3년 동안
링티 이런 거 있죠, 링티. 그게 대표적인데, 나 링티 먹어본 사람. 맛있어요? 포카리 스웨트죠. 어. 근데 먹어요, 지금? 안 먹죠? 한 번 먹고 끝내죠. 그 가수왕인가 거기 보면 막 노출해가지고 트롯 뭐 그 있잖아요. 나는 가수 뭐 있잖아 그 임영웅 나오는 그 미스터 트롯 거기 심사위원들 보면 그 링크 먹고 노출하는데 그게 사실은 히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특전사인가 그 사람이 그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행군을 하는데 사람이 픽픽 쓰러지니까 닌겔을 맞춰야 되는데 닌겔을 못 맞추게 그러니까 먹는 닌겔을 만들다 해가지고 그게 형태가 닌겔 형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컨셉은 좋았는데 결국은 가루 포카리스 뱉은 거예요. 그 가루에다 물 부으면 그 맛은 포카리스 뱉다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인 거예요. 그거를 어 즉시 마시는 닌겔이다. 그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좀 아직도 근데 그게 계속 마케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게 난 신기하더라고요. 어, 그죠? 어, 뭔가 뒤에 배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많은 뭔가 있기도 하고. 하여튼 투자를 엄청 받았는데. 음. 자, 그래서, 어, 결국은 구조적 창의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한마디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보상 체계가, 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건 모든 계획을 보면은 아주 친밀하게 이 보상 체계가 다 돼 있는. 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더 잘 만들까에 사업계획서 포커스가 맞춰 있고 완성도를 따지는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경쟁 관계에서 고객의 그 책상 위에 이게 내게 위치하게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 설계 플랫폼을 어떻게 이거를 구조화돼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상 체계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가 이게 리액션 어, 보상 그 체인 밸류가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호환성이 있어야 돼요. 호환성이.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HWP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 그 호환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한글 데이터는 학습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PDF로 변환시켜가지고 한다든지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DOC는 구글에서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쓰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클로드에도 다 들어와 있고 오픈 AI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구글에서는 엑셀이 뭐로 표현이 됩니까? 시트. 그 다음에 PPT는 뭐로 표현이 돼? 슬라이드.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환성.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 완성도를 계속 따지는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길목에 놓을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음, 음. 지금 몇 시에? 벌써 시간이 8시 50분인데, 아, 오늘 좀 일찍 마쳐 드릴게요. 음. 제가 오늘따라 좀 호흡이 좀 짧네. 왜 이렇게 힘들지? 말이 잘 안 나와. 그런가 봐요. 그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제가요, 요즘 20, 30대에 하던 열정을 지금 엔돌핀으로 지금 한 새벽 3시까지 어제 프로그램을 7개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뭘 했냐 하면, 그, 뭐죠? 캐드 있죠? 캐드 설계하는 거, 말로써 디자인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스티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7개를 앱을 개발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설치만 열심히 해놓고, 개발만 해놓고,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이. 그래가지고, 주말 되면 이제 그거 하나는, 지금 어떤 것까지 했냐면, 영어 학습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어요. 어떤 학습 시스템이냐면, 내가 보이스로 영어를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내가 말한 거를 거기서, 어, 문법 구조하고 철자 이런 걸 지가 그걸 추려내가지고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하고 그 단어,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지가 다 해가지고 리마인드를 계속 시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수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인데 내가 이렇게 뭘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 분야의 단어들을 내가 취약한 단어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에 그거를 또 계속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90일 만에 레벨이 몇 단계 올라가게 하는 그 소프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 근데 제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할 시간이 없어 개발만으로 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요번에 이제 대학원에 오셨으니까 제가 왜 지금 막 그러고 있냐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다 해봐야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좀 쉽게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메타인지가 안 생기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해놨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AI 개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거를 다 이해하겠고 내가 지금 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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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마우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음,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지금 됐냐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AI 직원들 지금 채팅방이에요. 지금 일 시켜놨는데, 제가 이게 지금 화면창이 좀, 이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데, 어, 음, 한 번만 제가 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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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밑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 요 밑에가 안 보이네요, 요 밑에가. 여기다가 화면 제가 일을 하나 시켜볼게요. 제가 뭐라고 화면을 하냐면, 어, 이 진행 사항을 알려줘. 그래가지고 엔터 치고 일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프로세싱 하면서 제가 지금 관리팀하고요, 기획팀 그 AI를 불러와가지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일을 시켰어요. 둘이 상의해가지고 결론 만들어서 내한테 보고해줘.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싱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수를 시켰어요. 어,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잘 됐냐. 그러니까 지가 지금 보고 그 둘이서 지금 상의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어. 음, 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만 시켜놓으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세상이 됐다. 이게 지금 하이엔드거든. 그런데 그, 그 AI 트렌드 기술 개발 현황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교수예요. 교수가 와서 요런 것까지 한다, 요까지 된다 이랬는데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막 이게 메타인지가 아닌지 안 생각해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게 뭔가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 솔직히 막. 그러니까 숨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또 제가 뭔가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음, 창의성은 이 구조 설계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아니고 뭔가 남다른 양면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그 안에는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 생태계라는 그 이해관계를 조합을 해가 퍼즐을 만든 것. 여기 퍼즐이죠. 두 번째가 어, 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룰 메이커로 수립하는데 두 번째가 명상.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지 창의성이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언제 가장 창의성이 나오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또는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그 시각적 자극이 그 머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샤워할 때. 아니면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창의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저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책상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안 앉아 있고 할 땐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냥 다른 일 해요.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 딱 앉으면 갑자기 뭐가 생각나. 아니면 하다가 잠을 쪽잠을 좀 자고 딱 오면 또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고 여기 학문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학문적 베이스를 제가 그 참고 문헌에 안 넣는데 출판은요, 모든 게 그 논문들, 전 세계 논문을 제가 다 AI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만든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물들이다. 그래서 명상,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동네. 이게 뭐냐 하면 결핍 속에서 창의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풍족하게 네가 마음껏 다 써가지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하면 안 나온다는 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 뭔 말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든 없는 와중에 뭘 해볼라 할 때 창의성이 나온다. 그래서 빈 곳이 창의성을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뭐가 없을 때 없는 와중에 뭘 이렇게 할 때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거. 그다음에 네 다섯 번, 이게 지금 채널 5장이네. 제로 투 원. 그러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우리가 두바이 지금 전쟁 난리인데 그 두바이가 제일 그게 세 가지를 다 만족해요. 하나는 온리. 그다음에 초격차. 그다음에 뭐죠? 퍼스트 무버. 근데 저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프로페서가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온리가 되긴 힘들고 초격차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최첨단이니까 우리는 퍼스트 무버 A, B, C 세 개를 합쳐서 그 분야의 포지셔닝을 해서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이 책이 지금 아까 제가 그 AI 직원한테 지금 검수시키는 게 그 내용입니다. 270페이지짜리
체중 지금 탈구하고 있어요. 왜 저걸 쓰게 됐냐면, 우리 박사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졸업을 한 2년, 1년 앞둔 분들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교수님, 저 졸업 1, 2년 남았는데 제가 이룬 게 없고요. 박사 따면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박사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6개가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뭐뭐 능력, 6개가 생기는데, 이게 결국은 뭘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박사를 따는 과정에서 자기의 과거의 경력과 현재 하는 거에다가 박사를 따기 위해서 또 뭔가 보완적인 능력이 또 더 들어가면 A, B, C를 가지면 이게 이제 능력이 돼가 박사를 딸 때 자기가 꼭 그 분야가 아니라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남 다른 영역에 있는 보고서를 써주다 보면은 그 분야의 이해관계도 생기고 그리고 이해폭이 생기니까 그쪽 분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사를 안 하면은 통계 분석도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접근이 안 되고 뭐 보고서를 써본 적도 없으니까 그쪽 할 엄두도 안 내고 그리고 또 자격증이라는 만능 자격증인 박사가 없으니까 또 거기 자격이 안 돼서 또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6가지 능력이 박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벗어나서 내 이름 앞에 뭘 해도 자격이 생기는 그래서 박사 박남규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돼서 인정받는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박사예요. 그걸 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꼭 자기가 해왔던 게 아니라도 다른 거 할 수 있거든요. 보고서 작성 능력만 있으면 다른 분야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한 3년 하다 보면 거기 자기 게 되고 제가 AI를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아니에요. 2년 반 전에 그냥 남들보다 더 그걸 그냥 열심히 하면서 한 2년 반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정을 받고 한 3년 이후가 되면 지금 책 내고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이거 내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또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면 내가 좀 능력이 좀 모자라도 거기서 한 3년 버티면 근데 그 밑바탕이 뭐냐면 박사를 하면서 통계 분석이든 보고서든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자신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AI 쪽에 또 이렇게 한 3년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그쪽에 전문가 된 그래서 석박사를 그런데 한 2년 1, 2년 남았는데 저한테 와가 교수님 제가 아무것도 지금 이룬 게 없었는데 박사 그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석사 이제 1년 차, 2학년 차니까 박사까지 한 3, 4년 남았잖아요. 4, 5년. 미션과 비전과 그것만 있으면 4, 5년 동안에 새로운 경력 하나는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경력이 뭐냐면 박사 과정에서 그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 그리고 거기에 레퍼런스 경력 이런 걸 만들면 기존 거와 결합하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 그게 지금 제로 투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박사란 자격증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6가지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걸로서 뭘 하든 간에 거기 하다 보면 또 그 분야에 그냥 전문가 돼. 처음부터 제가 설계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운이 좀 있었죠. 그 부서에 배치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캐더 그 다음날부터 그냥 처음부터 물에 빠뜨려가지고 살아나와 이런 느낌이라니까. 처음부터 당신이 그걸 해왔으니까 그걸 하세요가 아니죠. 회사 그냥 회사에 딱 가면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래 앉아 해 하면 그냥 그 전공이 되는 거야. 그 느낌. 그걸 3년만 버티면은, 그래서, 우리가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뭐, 또, 제일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명치유신을 그걸 했던 사람인데, 일본에 그러니까 근대화를 이룬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흔들리는 돌 위에서 3년을 버텨라.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 흔들리는 돌이 뭐예요? 안 떨어지려고 그 돌 위에서 막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걸 3년을 그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만 시간이 3년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 1000일이면 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0일 동안 10시간이 어떤 의미냐면 대충 하는 10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루에 이렇게 앱을 1일 1앱을 개발한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도전해가지고 10시간씩 만 시간을 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을 계속 해가지고 만 시간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하면서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느낌이 막 치열하게 흔들리는 데서 막 그 안 떨어지려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하는 느낌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지금 안 해본 거 있죠. 외운다. 이걸 외워야 된다. 아니면 영어 시험 본다.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나 원래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한번 내가 한번 치열하게 한번 극복을 해가지고 이 영어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고 종합시험 패스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한번 5번을 본다. 80페이지짜리 5번을 본다. 그럼 내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뭐죠? 자신감. 그 애티튜드. 이걸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5번만 봐보세요. 그냥 속는셈 치고 그 성경을 볼 때 저도 그게 왜 일독을 하지? 왜 할까요? 이해하려고 일독을 할까요? 예. 성경을 한번 보는 거는 맥락을 잡으려고. 이해가 안 되지만 대충 한번 보면 이런 말도 했었네? 이런 말도 했었네? 이런 말도 했었네? 이해는 안 되지만 일독을 딱 하고 나면 목차가 그려지고 두 번째는 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해가 어느 부분 돼 5번을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5번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전교 1등은 5번 봐요. 전교 2등은 4번 봐요. 전교 3등은 3번 보고 어쩌다 전교 3등이에요. 일반인들은 한 번도 안 봐. 한 2번 보면은 잘 봐. 근데 5번 봐. 제가 그거를 체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5번 보니까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이해가 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학원에서 뭐 내가 앞에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흔들리는 돌다리 돌멩이 위에서 독후가의 이에야스와 같이 버티면서 한 3년 한번 버텨보세요. 치열하게. 그 버틴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 한번 해보라니까요. 속낸셈 치고. 그리고 내가 머리가 안 따른다 하더라도 머리 안 따라도 돼요. 그냥 박 교수가 말했듯이 속낸셈 치고 한 5번만 그 영어 시험 그 80페이지짜리 5번만 그걸 한번 계속 한번 보고 또 머리가 지금 열불나면 또 한번 등산 갔다 와가지고 또 보고 또 산책 갔다 와 보고 그러면 한 5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그것만 보고 싶어. 제가 이 AI 공부할 때 처음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보면은 보기 싫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 4번, 3번 본 느낌이에요. 이제 이것만 보고 싶어. 익숙해지니까. 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본 길을 자꾸 가보는 거를 한 3년만 해보세요. 이 창업대학원에서 속는 셈 치고. 하던 대로 하면 이 창업대학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하셔야 돼. 내가 싫어. 뭐 새로운 거. 뭔지 아시죠? 안 해본 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할리를 타면서 불안한 적이 없을까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잡히면 이게 빨간 줄 꺼 있는 뭐 그러네.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적심이고 뭐 그렇대. 그 영종도 제3 연육교 생겨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그냥 갔는데 올 때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그 뭐죠? 부평 거기 고속도로를 타고 있더라. 한 5km를 고속도로를 그냥 신나게 달려가 그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다음에도 갔는데 또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뭔가 그 익사이팅한 거예요. 막 숨짓숨짓하고 이거 잘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루틴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어 두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다 두려운데 낯선 데 가면 자부잖아요. 잠이 안 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데 한 5번만 해보세요. 아, 이제 당연히 그냥 낯선 것도 이제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이 전부 내 마당 같아요. 어디 가든 나오면 그냥 잘 자요. 우리 집 같겠다. 어, 그런 느낌. 그래서 뭐든요, 도전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해보고. 근데 그 하기 싫은 걸 5번만 그 분야에 책도 내가 이거 진짜 내 영역 아니야. 아, 진짜 보기 싫어. 이거를 5번만 눈 찔끔 감고 진짜 막 하기 싫은 거 있죠. 하기 싫은 거. 정말 이건 내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봄에 이거 잠 오는 거. 그거를 하는 게 제일 그 뭐죠? 자기한테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장편 소설 토지를 내가 한 번도 독파를 못했어. 그럼 장편 소설 그거 가지고 이거를 어떤 맛인지 내가 한번 내 와이프가 문창가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는지 수백 명이 나오는데 이거 앞에 있다가 내 뒤에 가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I 돌려가지고 계보도 만들어 놓고 옆에 사람 인적 그 누가 누구 딸이고 이거 다 붙여놓고 한번 읽어봐요. 재밌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 세상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시라. 그게 굉장히 그래, 참여. 그래서 결국은, 어,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판을 바꾼 첫 질문, 목적지 전환, 관계의 재정의, 보상의 설계. 이건 넘어갑시다. 지금 이게 안 먹는다.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룰메이커, 양면시장, 플랫폼 이런 게 개념이 다 똑같은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결국은 앱을 만들긴 다 만드는데 심사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네트워킹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 그게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심사 가면 다 잘 만들어요. 만드는데 왜 떨어져? 수십만 개의 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앞에 100개가 있는 책상 이 뭐죠? 이거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요 화면 첫 화면에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고 그리고 브랜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돼. 사업을 하는데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객의 문화, 생각을 습관화시키고 그게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대한 사업은 못하지만 있는 거라도 잘 얼기설계가 ABC 포지셔닝을 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그리고 박사까지 5년이 남았는데 4년, 3년 남았는데 이 기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논문을 통해서 그 역량이 생기면은 뭘 해도 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아노를 잘 치면은 다른 악기도 다 다룰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듯이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뭘 해도 할 수 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음, 오늘은 제가 호흡이 좀 가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이해하십시오. 어떨 때는 이게 좀 잘 풀릴 때가 있고 이런 거 있죠. 말이 막 이렇게 풀릴 때가 있고 근데 이해하세요. 어떨 땐 또 막 좀 헉헉대고 그래. 자,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 얼굴을 인식시켜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출석이 그냥 쫙 되는 그게 반은 되는데 인식률이 떨어져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개인 사진 한 20장씩 보내래가 학습시키면 제일 좋은데, 그까진 안 하고. 자, 하고요. 아,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호서 원 있죠? I1. 그거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호주머니, 인정. 인정이 아닌데? 어, 아씨. 호주머니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I1 캠퍼스죠? 맞는데? 네. 잠깐만요. 지나서 그런가 보다. 아, 음, 좋고. 호주머니 맞죠? 다시. 여기 보면, 네. 네. 여기, 잘됐습니다. 아, 아, 995, 995.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예. 사진 좀 찍을게요. 995.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예. 자, 자. 뭐 광고할 거 있습니까? 홍보할 거. 회장님, 홍보할 거. 이거 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잠시만, 여기 있는 분도 보면서. 예. 그냥 뭐, 요즘,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다음 주에 24일하고 25일 중간고사대회 네트워크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배려해 주셔서 목요일 수업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 네트워크 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요일은 교수님과 협의 중이지만 아마도 11시에서 한 2시 정도? 네, 그 정도 예정이 되지 않을까. 자세한 공지는 원우의 카톡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건데요. 미리 스케줄 조정하셔서 중간고사는 꼭 나오셔야 되는 날이니까 스케줄 조정하셔갖고 모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수업하고 뒤에 수업을 합쳐가지고, 7시부터 여기 오시는 분들도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7시부터 네트워킹 데이 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형식적으로 그 네트워킹 데이 하면서, 그때 그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그다음 앞으로 수업 방향, 그렇게 해서, 그냥 피드백 받는데, 그거를 그 과제 수업으로 해가지고, 40%. 그냥, 근데 양은 의미 없어요. 그냥 형식상 적어내시면 그게 과제 점수 40점입니다. A4하고 A는 뭐죠? 출석에서 결정난다. 그래서 여기 줌으로만 계속 나온 사람하고 여기 나오신 분하고 조금 차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100% 나온 사람 확실하게 A고 A 그다음에 줌으로만 계속 나오고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한 5분 이상은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 5분 이상은 나오셔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A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겨우 오프라인 5번만 나왔다. 그럼 A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5번 이상, 5번 딱 나왔다. 그러면 A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운전 잘하시고, 예.